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의 나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 겸님께서 에리님 집밥 클래스에 초대해 주셨고, 그리고 에리님이 이때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제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준 것이 사람마다 다 때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잘 해보려고 노력하다가도 잘 안 될 때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랬었는데 내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누면서 살고 싶어. 내가 쓰이면서 살고 싶어. 그렇게 마음먹고 선언하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20대 중후반의 여자분들이 보고 있을 텐데 네. 그분들한테 조금 더 뭔가 내가 그때 이런 걸 더 해봤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거. 좋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런 건강한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웰니스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겸님, 에리님, 그리고 바디올로지의 유영, 이현 선생님도, 그리고 김주환 교수님도 이렇게 저의 삶에 이렇게 스며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계속 좋은 영향을 받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겸님과는 좀 다른 웰니스 커뮤니티라는 게 요즘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점들을 같이 가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요? 얼마 전에 가셨던 그 퍼멘츠? 용산 퍼멘츠? 네. 저는 예전에 그 모임에서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건강한 음식점들을 같이 다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그런 걸? 인스타에서 커뮤니티 이라는 이라는 커뮤니티인데 네. 거기서 이제 번개도 자주 열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도 하는데 그 번개 때 그 모임장님이 정하신 음식점을 같이 가요. 거기서 이제 건강한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이렇게 자기 삶에 건강한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나를 돌보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결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갔다 오면은 저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가 빨리고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웰니스 커뮤니티에 다녀오면은 에너지를 얻어요. 그분들과 같이 먹는 음식들, 건강한 음식들을 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리곰탕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닭곰탕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오리곰탕, 그리고 퍼멘츠도 가봤고, 그리고 그 근처에 마다밀이라고, 마다밀, 제철마다 밀 이라는 뜻인데 네. 제철 재료로 요리한 음식을 사계절마다 메뉴가 바뀌는 음식점이 있어요. 네. 거기를 제가 작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갔어요. 와. 네, 그러면서 진짜 건강한 음식이 뭔지를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혼자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사람들이랑 같이 먹죠. 맞아요. 네. 그거 달라요. 네. 그리고 건강한 음식과 나쁜 음식을 비교하게 된 극단적인 사례가 하루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마다밀을 갔어요, 제가. 그러면서 마다밀의 코스 요리를 먹어봤는데, 겨울 제철 음식으로 요리를 한 코스 요리였죠. 그래서 먹어봤는데, 같이 먹는 사람이랑, 이 재료 왜 넣었을까? 이런 대화도 나누고, 와, 얘랑 얘가 어울리네? 어떻게 이 조합을 생각해내셨지? 그러면서 음식에 대해서 계속 그 맛을 느끼고 대화를 나누고 너무 음식 먹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낙곱새를 먹었어요. 낙곱새를 먹었는데 너무 맵고 자극적이고 고유 낙곱새라는 그 음식의 맛이 느껴지지. 낙지, 곱창, 새우예요. 네. 그게 느껴지지 않고 다 막 섞여 있고, 이거는 안 건강한 음식 같이 느껴진다. 재미없다. 재미없다. 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재미없대. 네. 이 음식 재미없다. 그래서 배민 VIP. 네, 그래서 그렇죠. 건강한 음식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입에 들어왔을 때 그 감각을 온전히 느끼는 거. 그리고 이 조합을 막 생각해 보면서 이 요리 정말 대단하다. 재밌다. 그런 걸 또 느꼈어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래서 어디든 그런 모임은 있다.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선한 커뮤니티는 있기 때문에 나와 결이 잘 맞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자주 만나는 거.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저는 이제 좀 관점이 많이 확장돼서 네. 솔직히 아까 그 말씀하신 마담일처럼 네. 제가 잘 모르지만 엄청 섬세한 음식이 필요 없어요. 오. 좋은 사람들이랑 밥 먹잖아요. 네네. 그럼 그냥 밥에다가 간장에 달걀만 먹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행복해. 네, 맞아요.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네. 뭘 안 먹어도 돼. 그냥 네. 물 떠나도 돼. 맞아요. 차 하나 마셔도 돼. 네. 반대로 그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음식점 뭐 모수에 가도 네. 그거 그냥 막 먹다 오는 거지. 네. 예전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특히 이제 파인다이닝이 좀 네. 주목받으니까 사람들이 뭐 맞아요. 이거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아니고 얘기하는데 네. 저 그거 중요한 거 알겠거든요. 소중한 거 맞는데 맞아요. 근데 인생에서 이거보다 네. 더 중요한 게 있단 네, 말이야. 네, 맞아요. 그게 사람 사이에서 나누는 어떤 그런 감정들, 사랑들, 교류. 그 연결감이잖아. 근데 저의 가설이래요. 네. 삶 안에 그런 사람 간의 어떤 교류나 네. 온정 없으면 네. 이거에 집착하게 돼요. 맞아요. 네. 이게 덜 구워졌다. 네. 이게 이분하지 않다. 그래서 나의 오늘 하루가 망쳐지고 네. 기분 나쁘고 이런 거야. 네, 맞아요. 근데 네. 너무 좋은 사람들 있잖아. 네. 알게 뭐야. 맞아요. 안 중요해. 알게. 네. 맞아요. 식단도 밀가루 들어간 샌드위치 괜찮아요. 네.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그냥 먹는 거고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보기엔 네. 이제 우리 커뮤니티든 네. 이렇게 우리 전체 웰니스에서 가는 방향인 것 같아. 맞아요. 강박 없이. 음. 근데 뭘 하든 운동을 하든 잠은 같이 못 자니까 운동을 하든 식단을 하든 뭐 네. 다른 교류를 하든 그냥 나랑 맞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상한 사람이고 보면 이상한 사람이고 다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이상해요. 네. 나도 나랑 잘 맞는 이상한 사람 찾아서 네네. 그 사람들이랑 같이 그냥 남 신경 쓰지 말고. 맞아요. 진짜 겸님이 소개해 주시는 건 다 해요. 다 삶에 적용해요. 김주환 교수님 내면 소통 기초과정도 지금 하고 있고 와, 그건 어때요? 그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정말로. 일하다 보면은 마음 근력이 약해질 때가 많아요. 네. 누군가를 또 미워하게 되고 부정회로 시냅스가 강화된 시냅스가 이제 부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근데 김주환 교수님 강연 내면 소통 기초과정 들으면서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맞아. 알아차리는 거지. 아, 내가 또 이 습관적인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네. 좀 마음 근력이 약해졌구나. 이러면서 명상 또 하고 그러면서 사랑, 수용, 존중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아직도 저도 과정이에요. 계속. 얼마 전까지도 누군가를 미워했고 또 다시 품었고 그러면서 네. 아, 그게 우리 삶이야. 네. 근데 사람이 누구나 약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힘들고 약간 추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주변에 안전지대라고 해야 되나? 나를 위한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겸님, 에리님, 김주환 교수님, 그리고 제가 하는 뭐 건강 커뮤니티 이런 것처럼 바디올로지. 네, 바디올로지도 있죠. 그럴 때마다 내가 좀 추해지고 취약해졌을 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삶에 이제 심어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럼 다시 일어나는 거죠. 안 무너질 수는 없죠, 사람이. 그냥 잠시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가다하게 잠시. 이제 앉아있다가. 등산할 때처럼. 네. 하다. 그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저 넷플령가에서 청계산 등산할 때 제가 그때 사진 또 이제 가져왔거든요. 맞아요. 그 넷플령가 모임 중에 등산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네, 맞아요. 여기 겸님. 와, 너무 전생 같다. 그리고 이게 그 넷플령가 마지막 모임 때 겸님이랑 찍었던 사진. 와, 이때도 사랑스럽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 넷플령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다음 날에 겸님께서 에리님 집밥 초대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좀 많이 이제 막 눈물 보이고 우울한 상태였거든요. 살이 다시 좀 쪄가지고 옷도 안 맞아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뭔가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겸님께서 에리님 집밥 클래스에 초대해 주셨고 그리고 에리님이 이때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제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준 것이 사람마다 다 때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뭘 잘 해보려고 노력하다가도 잘 안 될 때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랬었는데 내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년이 걸렸잖아요. 겸님이랑 에리님을 뵙고 나서 제가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3년이 걸렸는데 지금이 내 때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에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다 자기 때가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시작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제 시작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작년 2월 와, 딱 1년 전이네? 네 작년 2월 그때 내 몸을 미워하는 마음 그때 그 워크숍에서 겸님이랑 와. 찍었던 사진이고 와. 그때도 겸님이 제가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에리님 그때 뵀었고 그러니까 다시 원동력을 좀 얻고 싶을 때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이거지 라고 다시 힘을 얻고 싶을 때 에리님과 겸님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은 무조건. 그리고 이거 내면 소통 콘서트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가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작년 12월이구나. 네. 와, 진짜 대단하다. 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의 몸을 좀 좋아하기 어려웠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뭐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좀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과정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은 있어요. 전에는 거울을 보면서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살짝 이 처진 팔뚝도 귀여워. 그렇게 느껴지고 품게 됐다고 해야 되나? 어차피 내가 돌봐줘야 될 내 몸이고 김주현 교수님이 내 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 몸보다 중요한 가치는 또 없고 내 몸에 대한 강박을 많이 내려놓고 조금은 자유로워졌다? 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서브스턴스 봤어요? 제가 보면서 오열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영화관에서. 근데 우는 여성들이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스타첼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일이 있었는데 나를 갉아먹으면서까지 예뻐지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그런 여성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너무 슬펐어요. 제가 저를 미워하고 괴롭혔던 그 모습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막 주사를 막 맞잖아요. 자기의 그 젊음, 그 미래를 끌어오면서까지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서 예쁘고 싶어서 그 모습들이 제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자꾸 떠올라서 미안해서 막 눈물이 막 났었는데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고 아름다움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건강함? 그 정도 건강하면은 됐다. 이 정도가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 바디올로지 유영 이한 선생님처럼 자유롭게 내 몸을 움직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내 몸에 물론 지금도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또 아니에요. 네. 젊은 여성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살이 빠지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나 시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사라지면은 또 뭐 나는 예전으로 또 돌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때는 있어요.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 불안함이 들기도 하죠. 많이 예뻐졌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막 하는데 전 그래서 그런 이야기 조심해야 한다 생각해요. 맞아요. 살 빠졌다는 얘기나 예뻐졌다는 거는 굳이 안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있는 거지.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얼굴 되게 작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비율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얼굴 작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왜 하는 거 그렇게 되잖아요.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나이랑 외모 얘기하는 거. 네, 맞아요. 정말 그런 걸 왜 얘기해? 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도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그게 무례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좀 인지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만날 때마다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평안하시냐고? 제가 그거 한 6번 물어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평안하냐고? 요즘요? 요즘 어떠세요? 평안한 날도 있고 안 평안한 날도 있는데 음, 확실히 예전보다는 평안하고 자유로워졌다. 음,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음. 좋아하는 운동하고 음.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살고 있지요.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안에서 진짜 정보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되게 많은 걸 얻었을 것 같아요. 2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스스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지금 삶이 좀 단순해진 것 같아요.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움직임에 집착을 하게 됐어요. 그 김재환 교수님 강의에서도 그렇고 바디올로지 선생님들도 그렇고 움직임을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인간의 뇌는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움직임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서 좋아하는 운동과 움직임 명상 같은 거 계속 하면서 새로운 걸 계속 배우고 싶고 고대 운동도 좀 제대로 해보고 싶고 고대 운동 해봤거든요. 네, 어땠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네, 진짜 무아지경이 이거구나라는 거를 고대 운동을 하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힘의 집 갔어요? 힘의 집 갔죠. 아. 거기서 둠칫둠칫 노래 나오잖아요.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지 이제.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재밌는 운동 같은 거 많이 배우면서 진짜 많거든요. 재밌는 운동. 스쿠버 다이빙도 배워보고 싶고 그 힘의 집 가서 고대 운동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이천동 요가도 꼭 해보고 싶고 재밌는 운동 많이 하면서 요리도 좀 더 많이 해보고 싶고 해먹고 싶고. 그냥 해먹으면 살다 죽는 거지. 뭐. 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단순해요. 맞아. 그냥 요리 해먹고 재밌는 운동하고 지금처럼 결이 맞는 사람들 만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다. 그래서 최근에 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꿈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전에 어렸을 때는 뭐 나는 뭐 간호사가 꿈이야. 뭐 환경부 장관이 되는 게 꿈이야. 뭐 파티 플래너가 되는 게 꿈이야. 이런 직업이 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꿈? 대답하기가 너무 오히려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길어지고. 나 그냥 에리님, 겸님처럼 그리고 바디올로지 유영 이현 선생님처럼 나누면서 살고 싶어. 내가 쓰이면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쓰이는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나이 들어서도 계속 나누면서 살고 싶어. 그게 꿈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선언하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친구들이랑도 우스갯소리로 뭐 신년 소원 같은 거 막 빌잖아요. 신년 목표 뭐 떼부자가 될 거야. 뭐 엄청 뭐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냥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재밌는 운동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소박해진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소박한데 사실은 소박하지 않고 진짜. 그리고 관점이 이제 뒤보다는 사실 그냥 현재 네. 하루하루 네, 또는 맞아요. 순간순간을 가죠. 그 말씀도 생각난다. 그냥 지금 하루하루를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다 보면은 된다. 현재를 너무 부정하지 말고. 네. 지금의 나를 미워하고 뭔가 나는 잘못돼서 바꾸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저도 겸님, 에리님 만나면서 삶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던 그리고 소화 비만으로 항상 비만으로 살아왔던 저도 이렇게 좀 자유롭고 평온해졌으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때가 있다는 말을 믿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강박을 가지시기보다는 아까 겸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점, 70점도 괜찮으니까 그냥 길게 보고 살을 뺀다기보다는
내 삶을 정돈하고 나를 돌보다 보면 살 빼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과정일 뿐이라는 그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겸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것들을 삶에 무조건 이제 끌어오면서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변화가 느리지만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변화는 일어난다. 네. 그렇죠. 네.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맞아요. 또 성격상 뭔가를 이제 배우고 적용하고 그런 거를 되게 좀 수용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 하고 보고 막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님의 힘이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 이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보이 씨는 뭐 되게 수용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걸 삶에 적용을 잘 하는 것 같아. 그게 보이 씨 강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님 소개해 주시는 거, 뭐 에리님 소개해 주시는 거 그런 것들 다 삶에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변화가 나타난 것 같아요. 다 자기 때가 있다. 그래서 조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고 언젠간 내 때가 오겠지 하면서 좋은 것들을 다 내 삶에 끌어들이고 좋은 분들을 곁에 두고 다가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네. 중요하지. 다가가야지. 네, 다가가야죠. 맞아. 네. 제가 다가가지 않으면 오시지 않죠. 그래서 겸님, 에리님이 이런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무조건 신청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김지현 교수님 강연 열린다? 무조건 가고 막 바디올로지 행사한다? 무조건 가고 그랬거든요. 다가가야 된다.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의 나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 네. 지금 내 모습이 싫고 미워서 이거를 없애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를 돌보는 다이어트라는 뭐 이제는 약간 다이어트라고 말하기도 싫은 거 있죠. 그냥 나를 돌보다 보면은 체중 감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 자체를 바꾸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옳은 방향으로 내 삶을 계속 이끌어 가다 보면 체중 감량은 그냥 저절로 따라올 뿐이지 다이어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진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도 기쁘고요. 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네. 와 진짜 이런 게 기적이다. 그리고 참 삶이란 게 그래서 너무 힘들고 뭔가 가끔 쓸쓸하고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엉망이네. 아니면 외롭기도 하고 그런 삶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살만하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사당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겸님이 저한테 처음 만난 날? 네, 처음 만난 날 제가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다고 했을 때 가정 환경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콜드플레이의 Fix You라는 노래를 저에게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해줬다고? 네. 이상한 사람이네. Fix You라는 노래를. 근데 진짜. 이제 제가 이제 집 가면서 그 노래를 계속 들었죠. 한동안 계속 들었어요. 네. 가사가 전 지금도 그게 생각나거든요. 그 어떤 가사였지? 내가 너를 뭐 치유해줄게, 뭐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어줄게. 약간 이런 그런 가사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가사는 내가 널 취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고칠 수는 없는데 네. 맞아 고칠 수는 없는데 네. 그냥 어떻게 존재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겸님 하면은 그 노래가 생각나거든요. 콜드플레이 Fix You. 이거 끝나고 들어봐야겠다. 네. 네, 그것도 생각나고. 고칠 수는 없지. 겸님이 저를 고쳐주시진 않았지만. 고칠 수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고. 네,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제가 계속 겸님 따라다니면서 변화를 했습니다, 스스로. 네. 오늘 인터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 인터뷰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보희님 이야기 나눠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 그리고 보희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